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너무 흔해서 매일 쓰고 있는데도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이것이 사막의 나라 사우디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우리 한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는 김치냉장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다현이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산하 의료재단의 이사 나디아 빈 카림입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 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창가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죠. 따스한 아침 햇살이 그분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목소리를 낮추며 다가갔지만 아버지는 반응이 없으셨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약인데 점점 그 효과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약을 드시고 30분 정도 지나면 저를 알아보셨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드물어졌어요. 나디아 이사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의료재단 간호팀 책임자인 사라는 아버지의 담당 간호사이기도 했죠.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약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혹시 약의 보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대적 시설을 갖춘 왕실 의료재단에서 약물 보관 문제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라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무시할 수 없었죠. 우리 냉장 시스템은 최신식이에요. 유럽에서 수입한 장비로 온도와 습도까지 완벽하게 조절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약물 자체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카림 박사님의 약은 특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냉장 시스템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평생을 의학에 헌신하셨죠. 그런 분이 치매 증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사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냉장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고 혹시 대안이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그날 오후 저는 의료재단의 기술팀을 불러 냉장 시스템 전체를 점검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아버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침에 본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제 앞에 계신 분은 한때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위대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딸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약병을 들고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약은 틀림없이 맞는데 왜 아버지의 반응이 사라졌을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의학 논문과 치매 약물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한 연구 결과에 눈이 멈췄어요. 특정 약물은 보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라 주변 냄새나 공기의 질까지도 약효에 영향을 준다는 거였죠. 이게 답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 내일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 밑, 옷장 안, 서랍 속까지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작은 수납장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손으로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상자 위에 아랍어로 새겨진 글씨가 보였어요. 카림가의 보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약병과 작은 천주머니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의 약 보관함이었구나. 갑자기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 상자는 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소중히 여기던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약사였고 특별한 약초들을 모아두셨죠. 그분이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이 상자를 늘 곁에 두셨던 겁니다. 약병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희미하게 풍기는 향기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나디아, 이리 와봐. 엄마가 특별한 걸 보여줄게. 어머니가 부엌의 냉장고를 열어주시던 그날.
안에는 작은 약병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독특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그건 약초와 향신료가 섞인 오직 어머니의 냉장고에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이 냉장고 엄마 부엌 냄새랑 똑같아.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방에는 그 향기가 없었어요. 현대식 냉장 시스템에는 그런 따뜻한 느낌이 담겨있지 않았죠. 나디아 이사님 괜찮으세요? 문득 사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상자를 보고 있는 걸 발견하고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사라, 이것 좀 봐요. 어머니의 약 보관함이에요.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는 항상 특별한 냉장고에 약을 보관하셨어요. 그 냄새가 지금도 기억나요. 사라는 상자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카린 박사님은 아마도 이 익숙한 환경을 그리워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약물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부족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에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약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냉장 환경을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사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최근에 한국의 특별한 냉장고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데 특정 냄새와 환경을 유지하면서 약품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해요. 김치 냉장고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원래는 발효식품을 위한 것이지만 의약품 보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냉장고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관련 정보를 보여주었어요. 네, 이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와 달리 온도와 습도는 물론 냄새까지 관리한대요.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특별한 미생물 환경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약 보관함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억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약 보관함에서 풍기던 그 특별한 향기, 그리고 그것이 담긴 환경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면 사라, 지금 당장 알아봐 주세요. 한국의 그 기술, 김치냉장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나무 상자를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 담긴 약병과 천주머니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손을 잡고 냉장고 앞에 서서 약초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냄새가 얼마나 깊은 기억으로 남을지를.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리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사라가 한국의 김치냉장고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읽어내려가는데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진우 박사. 이 사람 혹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 런던에서 열린 의학기술 학회에서 만났던 한국인 과학자였어요. 그때 저는 의료기술에 관한 강연을 했고 그는 바이오 보존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었죠.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결심이 섰습니다. 바로 오진우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이메일 주소가 아직 남아있었죠. 몇 시간 후 화상통화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디아 이사님, 오랜만이군요. 런던에서 뵌 이후로 몇 년이 지났네요. 오진우 박사의 따뜻한 미소는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의 모습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진우 박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연락드린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약을 복용 중인데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어머니의 옛 약 보관함을 발견했고 사라가 박사님의 김치냉장고 기술에 대해 알려줬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던 진우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사실 김치냉장고 기술은 단순한 냉장고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발효식품인 김치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특별한 냉장 시스템을 개발했죠. 그런데 이 기술이 의약품 보존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진우 박사는 자료를 공유해 주었어요. 김치냉장고에서 시작된 바이오 보존 기술에 관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반 냉장고는 단순히 온도만 낮추는 방식이지만 우리 기술은 미생물 환경까지 제어합니다. 약물의 유효 성분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동시에 특정 향이나 기운까지 유지할 수 있죠. 김치 보관 기술이 약물에도 통한다고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진우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원래 김치는 특별한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연구 과정에서 이 기술이 특정 약물, 특히 천연 성분이 많이 포함된 약물의 보존에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약 보관함, 그 특별한 향기, 그리고 아버지의 약 효과가 줄어든 이유. 진우 박사님, 혹시 이 기술을 우리 재단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약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진우 박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중동 지역에는 아직 우리 기술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몇몇 의료시설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나디아 이사님의 재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최초로 이 기술을 시도해보는 곳이 될 수 있겠네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현대의학과 첨단 기술을 믿고 있었지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따뜻한 기업과 익숙한 환경이 주는 치유의 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 박사님, 이 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먼저 귀하의 아버지께서 드시는 약의 성분과 특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약 보관함에서 느끼셨던 그 특별한 향기의 성분도 알아내면 좋겠어요. 그래야 최적화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을 위한 여정이었어요. 박사님,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장 시스템의 수입을 결정했어요. 아버지를 위해 이 기술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화상통화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우디의 뜨거운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한국의 기술이 아버지의 기억을 되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치냉장고 도입을 결정하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마침내 기다리던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된 특별히 의약품 보관용으로 개조된 시스템이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왕실 기술팀 책임관이 들어왔습니다. 나디아 이사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왕실 의료재단에 동아시아 냉장고를 들여왔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네, 아버지의 약 보관을 위한 특수 시스템입니다. 이미 이사회에 보고드리고 승인받은 사항이에요.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책임관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유럽의 최고급 의료 장비만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 기술을 도입한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왕실에서는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는군요. 그의 말에는 편견이 묻어 있었죠. 마치 아시아에서 온 기술은 무조건 열등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책임관님, 이 냉장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입니다. 미국 FDA와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했어요. 무엇보다 이건 아버지를 위한 선택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김치냉장고라니요. 우리 왕실 의약품이 한국 발효식품과 함께 보관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깨달았어요. 책임관님, 이건 단순한 김치냉장고가 아닙니다. 바이오 보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은 이미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에서도 도입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선택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굴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재단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죠. 기술의 출신지가 아니라 그 효과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책임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갈등이 읽혔어요. 그도 아버지의 명성과 업적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나디아 이사님이 져야 할 겁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물론이에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관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어요. 그가 나간 후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디아 이사님? 사라의 따뜻한 눈빛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제 편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진우 박사의 도움으로 김치냉장고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약 보관함에서 찾은 천주머니를 시스템 안에 넣었어요. 진우 박사는 그 안에 든 향신료와 약초들이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죠. 이제 기다려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을 이 시스템에 보관하고 효과가 있는지 지켜봐야 해요. 진우 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방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도입한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만약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왕실의 비난과 책임관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버지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우디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저를 응원해 주셨을 거예요. 그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해낼 테니까요. 김치냉장고 설치 후 3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의 방을 찾아가며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어요. 네 번째 날 아침 평소처럼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창가에 앉아있는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약을 준비했어. 김치냉장고 설치 후 3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의 방을 찾아가며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어요. 네 번째 날 아침 평소처럼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창가에 앉아있는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약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더 선명해 보였어요. 그냥 제 희망사항일까 싶었지만 분명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김치냉장고에서 꺼낸 약을 물과 함께 건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약을 받아 드셨어요. 보통은 그렇게 약을 드신 후에도 반응이 없으셨는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냄새는 아버지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냄새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인식의 빛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민트와 라벤더를 섞은. 말을 잇지 못하셨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았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만들던 특별한 약초 혼합물이었습니다.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둔 천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아버지가 기억하신 겁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의 약초 주머니예요. 기억나세요?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나디아. 제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아버지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내 목소리구나.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을 표현할 말이 없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나디아예요. 드디어 저를 알아보시네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잠시 어디에 있었는지 혼란스러웠단다. 하지만 이 냄새. 내 어머니가 나를 다시 데려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치냉장고의 특수한 환경이 어머니의 향기를 유지시켰고 그 향기가 아버지의 기억을 되돌려 놓은 겁니다. 진우 박사의 설명대로 단순한 약물 효과를 넘어 감정적 기억까지 자극한 것이었어요. 문이 열리며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디아 이사님, 무슨 일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고 분명한 인식을 담은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사라, 날 잘 돌봐줘서 고맙네. 아버지의 목소리에 사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어떻게? 김치냉장고예요. 진우 박사의 기술이 아버지의 기억을 되돌려 놓았어요. 제 대답에 사라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왔고 놀랍게도 모든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은 들떠 있었어요. 왕실 의료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압둘 카림 박사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차례로 방문하여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고 아버지는 하나하나 기억해내시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책임관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이름으로 부르며 예전 일을 회상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디아 이사님,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책임관의 사과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직 아버지가 돌아오셨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떠나고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디아. 네, 아버지, 내 어머니가 항상 말했었지. 우리는 문화와 전통을 지켜야 하지만 진보와 혁신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너는 그 균형을 잘 찾은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아버지의 용기가 제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기술이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김치냉장고라는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변화는 너무나 크고 소중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의 상태는 놀랍게 호전되었어요. 의사들도 이런 빠른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김치냉장고에 보관된 약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한 덕분이었죠.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과 의료진 여러분. 오늘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왕실 기술팀 책임관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저의 결정을, 특히 외국 기술 도입에 관한 결정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 전체의 냉장 시스템을 한국 기술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발표하자마자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사우디의 보수적인 의료 환경에서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으니까요. 나디아 이사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한 가지 성공 사례만으로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건. 책임관의 반대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지 한 가지 사례가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양한 약물에 대한 보존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이오 보존 시스템은 일반 냉장고보다 약효 유지율이 평균 42% 높았습니다. 준비해온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어요. 그래프와 수치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었죠. 이건 단지 약 보관이 아닌 생명 보존입니다. 우리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아닐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데이터를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연로한 이사 한 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나디아 이사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우리 재단은 항상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출신지가 아닌 효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책임관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환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진우 박사팀과 함께 체계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에요. 책임관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진우 박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화상통화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나디아 이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의료재단 전체에 우리 기술이 도입된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기쁨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 박사님 덕분이에요. 아버지의 기억을 되찾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기술의 힘이 아니라 나디아 이사님의 용기와 결단력 덕분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우 박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아버지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진우 박사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WHO와 UN 보건국에 우리의 성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도상국의 의료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 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우리 본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혁신이 시작됐다고 보고했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중동에서 인정받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나디아,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단다. 내 어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머니의 약 보관함이었고 그 기억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이었으니까요. 김치냉장고 기술이 우리 재단에 완전히 도입되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해서 호전되었어요. 약 복용을 이어가며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의료 분야를 넘어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진우 박사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디아 이사님, 김치냉장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식품 보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음식 문화에 맞게 조정된 버전이에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 음식 문화와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어떤 식으로 조정된 건가요? 할랄 식품의 특성과 향신료의 보존에 중점을 둔 거예요. 중동 음식에는 다양한 향신료가 사용되잖아요. 이런 향신료들의 본연의 맛과 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미세 환경을 조절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재단 내에 있는 어린이 병동을 생각했어요.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우 박사님, 혹시 그 식품 보존 시스템을 통해 할랄 한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진우 박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밝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 음식을 할랄 방식으로 조리하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은 이미 시도되고 있어요. 김치도 할랄 버전으로 만들 수 있고 비빔밥이나 잡채 같은 음식도 할랄 재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어린이 병동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할랄 한식 요리사를 초청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음식 경험을 선사한 거죠. 김치냉장고를 활용해 보존한 재료로 만든 할랄 한식을 나누는 행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어린 소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알록달록한 비빔밥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비빔밥이라고 해. 한국의 전통 음식인데 우리 할랄 방식으로 만든 거야. 모든 재료가 특별한 냉장고에서 보관돼서 맛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단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먹어보더니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다른 음식이랑 달라요.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식사 이벤트를 넘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어요.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해 알려주고 같은 시간에 그들에게 우리 사우디 문화의 아름다움도 가르쳤습니다. 이건 김치가 아니라 사랑과 기억을 지키는 기술이에요. 아이들에게 설명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버지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작은 시도였는데 이제는 문화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어요. 나디아, 이것 좀 봐. 사진첩을 펼치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작은 냉장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네 어머니가 사용하던 특별한 약초 냉장고란다. 당시에는 너무 비싸서 겨우 하나만 살 수 있었지. 하지만 내 어머니는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단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냉장고는 지금의 김치냉장고와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냉장고를 쓰셨다는 건 몰랐어요.
그땐 네가 너무 어렸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이 한국 기술을 도입했을 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더구나. 이제 알겠다. 그건 내 어머니의 지혜가 너를 통해 다시 돌아온 거였어.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를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끈은 이제 우리 재단의 모든 환자들,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김치냉장고의 소중함을 더 느끼는 오늘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 나은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